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쌓였더라고요, 내용이. 자, 오늘은 1월 이제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그 신문 기사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편인데요. 오늘 전체 이제 여기 보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탄소 중립 가속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가속을 했더니 태양광 풍력 발전 원스톱 허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맥락을 보고 연결지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 기사 하나하나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부 농민들의 마음 농심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한참 찾아봤어요. 농심에서 이게 농심 그건가. 그래서 한참 찾아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을 농심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치에 쌀 사들여 밥상 물가 불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기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밥상 물가를 위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그죠? 자, 플라스틱 포장 없는 설 선물 어때요? 이거는 딱 보면 이제 느낌 오죠. 기업들이 이제 광고로서 포장한다. 라는 걸 느낄 거고, 삼성 중국 공장 감산 반도체 공급 먹구름.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청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하는데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스 뭐 이런 것도 4, 5년 지나야지 이게 활발하게 반도체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어제 다른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국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서 많이 지금 스탑된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작년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신흥 국가하고 맞물려 있으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엄청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풍기 현상이 되는 거죠. 공장은 기존에 있는 공장, 그러니까 이게 한 4, 5년 코로나를 예측 못했잖아요.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삼성도 지금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이제 신설하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어떤 칼럼에 보니까 한중일 탈탄소 국제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은 해놨던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국제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산업의 산파역 그 포항제철 1고로가 아름다운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탄소 이게 바로 연결돼요. 이 기사가 같이. 탄소 배출 없앤 철강 생산 추진 꿈의 수소화는 제철소에 도전한다는 거죠. 지금 포항제철소가 석탄을 떼서 운영하던 이 제철소를 이제는 수소하는 제철소로 도전하니까 맨 처음에 지어졌던 이게 이제는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 이게 기사가 연결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타고니아 손잡았다. 이게 좀 흥미롭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파타고니. 나중에 제가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조성 수소 경쟁.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주요 키워드가 뭐예요? 발견하셨어요? 주요 키워드가 수소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수소가 나오는지 여기에 딱 답이 있죠. 우리나라가 끝내
탈원전 대모 녹색 금융 혜택 못 받는다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ESG 투자길 막혀 원전 C 마르는 한국, 미국, EU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막 2040년에 원래 34% 2030에 34%인가 5% 감축한다 했던 걸 40%로 그냥 말해버리고 탈원전하고 탄소 수치를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미국, 유럽연합은 신중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 여기 또 수소 나오죠. 결국은 아마 이게 수소가 그 해답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원전 뺐는데 그린 텍소노미 유럽연합은 넣는다. 이게 오늘 주요 키워드가 2개예요. 텍소노미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수소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계속 오늘의 이 전체 신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런 맥락을 잘 연결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조각조각으로 보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김희재 교수님의 지도력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어떤 시스템을 발견하고 연결 짓는 거에 대한 능력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심사임당 30일 챌린지 강의에 보면 어제 강의에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를 잘 못하는 초보들은 표가 난대요. 열심히 뭘 만들고 있대요.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고수들은 그 만든 걸 이용하지 그걸 열심히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맵을 보고 전략을 짜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걸 사용하고 우리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 전략을 짜고 있지 막 이거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초보들은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 그런 어떤 고수들이 그냥 툭 치면 그냥 게임 끝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기사를 볼 때도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고 기사를 연결 짓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전체를 한번 연결 지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내년 탄소 중립 가속 태양광 풍력 발전 원스톱 허가. 지난번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스톱 허가제가 되어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허가가 이루어져서 빨리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게 허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년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의 원스톱 허가를 추진하겠다. 그 절차를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보면 28일 환경부, 사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이런 계획을 내놓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탄소 중립 설비, 저탄소 연료 전환, 녹색 전환에 대해 과감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재정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 전환에 대한 여기 탄소 중립 설비 이게 다 풍력 태양광 들어가겠죠. 저탄소 연료 전환 그래서 탄소가 안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 전환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맥락이 잡히죠? 자,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이제 정부 농심 눈치에 쌀 사들여 밥상 물가 불안. 이게 타이틀은 지금 쌀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마트에 가서 쌀 최근에 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 보면 2017년 기준 20kg가 33,569원 돼 있잖아요. 2017년 기준에 3만 원대였어요. 3만 5천 원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18년도에 4만 원대가 되더니 지금 2021년도에는 거의 6만 원대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얼마만큼 됐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마트 가서 10kg 쌀을 샀는데 거의 3만 9천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량이 적은 쌀 기준으로 따지면 2017년에 20kg 살 걸 2022년에는 10kg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느껴지시죠? 우리 마트에서 계란 사도 그렇잖아. 계란이 예전에 30개 한 판이면 3,600원, 3,900원 뭐 이 정도 좋은 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2,000원. 그럼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불과 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쌀에 대한 예인데 밥상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꺼내든 각종 정책과도 이게 지금 어긋난다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른 품목이 하나둘씩 늘어나 인플레이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자, 이거는 또 우리 김광석 교수님 이번에 경제 강의 하시잖아요. 그 강의를 보면 이런 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은근히 여기다 숨겨놨어요. 이 말을. 여기 지금 타이틀은 쌀인데 보면 앞서 정부는 내년 2분기부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내년 2분기와 4분기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총 11.8원이 오른다. 가스 요금도 내년 말까지 메가줄당 총 2.3원 인상된다. 저희 유치원 차량이 가스 차량인데 제가 항상 그 가스 그 요금을 보면 가득 넣으면 한 5만 6천 원? 이 정도 넣었거든요. 불과 한 3-4달 전에. 근데 이번 주에 어제 넣었는데 6만 9천 원이었어요. 가스 요금이. 그 똑같은 차량에 제로 베이스가 되었을 때 가스를 넣은 기준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은근히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카드 들고 온라인 택배 주문할 수 있고 마트 가서 장 볼 수 있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이제는 앞으로 그 시리아 난민이 결국은 러시아의 감옥으로 시리아 난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어요, 식자재를?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하는 식자재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그 심각하게 밥상을 위협하는 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은 밥상 물가 불안 이렇게 해놨지만 숨어 있는 것은 여기 밑에 딱 숨어 있잖아요. 2분기와 4분기에 걸쳐서 두 차례 인상된다라고 지금 말했죠.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다 인상되겠어요? 지금 한전은 몇 년째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적자이지만 바로 올릴 수 없는 게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흔들기 때문에 그거만큼 팍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근히 올려요.
표 나지 않을 만큼 기사도 막 이렇게 딱 내잖아요. 그죠? 쌀 속에 숨겨서 전기하고 가스가 숨어 있죠. 자, 플라스틱 포장 없는 설 선물 어때요? 대세로 떠오른 가치 소비. 이거는 이런 어떤 키워드는 그냥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좀 받고요. 괜찮아. 자,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포장 안 하고 설 선물 주는가 이게 나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팸 통 자체가 캔과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장재만 종이 포장재만 사용한 포장이 가벼운 스팸 선물 세트 2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종이 포장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 전화 좀 받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교체하고 막 이런 말 있죠. 분리 배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스타벅스가 예전에 종이 빨대 사용한다라고 마케팅 한 거와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데 현혹되어서 스팸을 많이 사서 선물 준다. 이거는 아니겠죠? 제가 뭐 스팸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도체 공급이 먹구름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모든 기반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게 예전에는 신흥국 그러니까 뭐 그 신흥국가에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그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백신을 어느 나라부터 제일 먼저 맞았어요? 잘 사는 나라들은 특히 이스라엘 이런 데는 막 백신을 막 3차 접종할 것까지 미리 다 해서 막 오버해서 가지고 있고 막 이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공장 가동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 도미노 효과죠. 그죠? 도미노를 쌓아가지고 잘 아무 반응이 없으면 걔가 그대로 서 있겠지만 툭 치면 두루루루 다 무너지잖아. 그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분이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 대표님이시라고 하는데요. 한중일 탈탄소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동북아가 온실가스 3분의 1을 배출하는데 정치적 이념 넘어 협력 선도하길. 근데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고집 피우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고집 피우고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건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중국하고 인도는 2050 탄소 중립 동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2060, 2070까지 펼쳐놔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주체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대안 없는 칼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포항 1고 경제국보 1호 1고로가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며 해서 이제 이렇게 은퇴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탄생되냐 하면은 수소환원 제철 2028년 시험 2030 상업 생산 검토한 후 2004년엔 최적화 기술 바탕 기술고로 설비 대체할 거 이렇게 해서 2028년까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으로 했던 이런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던 이런 제철소들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되게 저도 흥미로웠는데요. 삼성전자 파타고니아가 뭐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 아웃도어 브랜드 삼성전자가 우리가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파타고니아의 마케팅에 올라탄 거죠. 그죠? 왜냐하면 파타고니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파타고니아를 딱 집어넣으면 그에 따른 찐들이 있어요. 그들을 영입시키는 거죠. 어디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협업을 두 회사가 함께 계획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지금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세탁기 컨셉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세탁기와 삼성전자 세탁기와 파타고니가 연결된 우리가 그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 합성 섬유를 매일 세탁했을 때 그에 흘러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세탁기 컨셉을 공개한다. 그래서 커다란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생기는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시설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시키는 것 중 하나가 세탁기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은 플라스틱을 가공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섬유를 파타고니아는 이 재생 원단이라든지 이런 거 원단에 대한 질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뭔가 어떤 나중에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서로가 어떤 강점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환경을 우리가 챙기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잠깐만. 제가 뭘 눌렀는데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일로 갔구나. 잠깐만요. 다시 얘를 데리고 와서 오케이. 어디 갔지? 일단 이거 그냥 먼저 할게요. 끝내 탈원전 대못 녹색금융 혜택 못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텍소노미라는 말을 조금 이 말이 계속 신문 기사에 언급되는 말인데 K 텍소노미 또 K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경제용어사전에서 가져와 봤는데 K 텍소노미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 체계다. K 텍소노미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K 텍소노미는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내 자본으로 다 기업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지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주주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개발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K 텍소노미 녹색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자본을 지급해주는 기준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라스틱 포장 없는 설 선물 어때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얼만큼 매출이 올라갔는지 이렇게 하고 나서 매출이 올라갔는지 그것도 기준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것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탈원전은 끝내 녹색 금융 혜택을 못 받는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ESG 투자길 막혀 원전 C 마르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은 신중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탈원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내년 1년 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후 1차 개정을 거치고 이후 2, 3년 정도 운영한 뒤 다시 개정할 예정이다. 이거 빼고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는 LNG 발전과 분류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는 2030년 또는 2035년까지 녹색 기술로 분류하고 LNG에서 추출한 수소인 분류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2030년까지 녹색 기술로 분류한다는 환경부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어떤 기반을 두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는 건지 그냥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또 여기서 하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상우 교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수소 중요성이 더 커졌다. 한국 관련 기술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는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어 태양, 바람 부족한 한국 여건 취약하다. 물 열분해로 수소 생산 기술을 갖춰 여야가 손잡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기사가 원스톱,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추진을 할 수 있고 재정이 기반이 되고 자본이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 법에 없으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뭔가 예산을 통과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례라든지 뭔가를 개정해야지만 그 근거로 국가 예산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손잡고 관련법을 개정해야지 이런 수소 경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국은 원전 뺐는데 그린 텍소노미, 유럽연합은 넣는다. 아까 K 텍소노미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한국은 이제 원전을 뺐는데 그린 텍소노미 유럽연합은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에너지로 분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EU의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까 탈원전 대못 박는다라고 했잖아요. K 텍소노미나. 그죠? 근데 여기 유럽은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EU와 유럽연합은 신중하고 있다라고 아까 기사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면 유럽 녹색 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이 빠진 것과는 대조된다. 아까 그 기사와 같이 이게 연결되는 기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제 조금 안녕.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윤숙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